예, 2025년 6월 며칠이죠 오늘? 15일이네요. 네. 15일 13시 20분 녹음을 시작합니다. 정 기자입니다. 네, 아직 이름을 못 바꿨네요. 네. 김 PD입니다. 네. 오늘 주고받는 게 안 되네요. 네. 사인이 안 맞아 오늘. 뭐- 평소엔 뭐 사비 이니스타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주려고 하면 갑자기 들어오려고 하고 이거 뭐야 하면서 죽으면 들어와야지 왜 그래? 안 맞습니다 오늘. 일단 오늘 일요일이고 네 일요일이에요. 보통은 토요일 날 많이 하는데 저희 어머님이 편찮으셔갖고 오늘로 미뤘죠. 일단 전체적으로 멤버들 상황이 별로 안 좋습니다. 당신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뭐 근데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네. 네. 김국두요? 네. 아니 저요. 아 그래요? 네. 뭐 무소식이니까 제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렇죠. 그리고 김구트 씨가 오늘도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참여를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뭐 보고 싶다 하면은 댓글 남겨주시면은 뭐 본인이 보면은 이야기를 하겠죠. 뭐 현생이 중요하죠. 현생이 제일 중요해요. 맞아. 현생을 좀 신경 쓸 때긴 했어. 다음 주엔 근데 안 돼. 다음 주엔 나와야 돼. 한 번 더 안 나오면 이제 벤치로 빠지는 거야. 그리고 요새 네. 곧 장마 오잖아요. 아 장마 오죠. 와 그래서 그런지 너무 더워 낮에. 낮에는 더운데 밤에 창문 열면 시원하지 않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원래 그게 정상적인 건데 이제 나중 가면은 그렇게 안 되잖아요. 안 되죠. 네. 에어컨 틀어야 되겠대. 좀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라서. 전 근데 여름까지는 참을 수 있어요. 난 겨울을 못 참아. 그 이유는 뭐죠? 모르겠어. 태어날 때부터 이래갖고 여름은 잘 참아. 지금도 그래도 뭐 이 정도야 뭐 하면서 참을 수 있어요. 더 더워도 더운데 이 정도까지는 참을 수 있어요. 근데 11월 오면은 못 참아. 그때부터는 난리가 나. 그래 저는 추워도 네. 뭐 하루 종일 밖에 있을 거 아니면 괜찮던데. 안 돼. 추운 건 안 돼. 여름도 그렇게 따지면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루 종일 밖에 있을 거 아니면 괜찮잖아요. 아니죠. 여름은 집에 있어도 더우니까요. 그런가? 나 여름은 어떻게든 돼. 겨울에는요. 일단 집에 들어오면 안 추워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말씀 하나 해드릴까요? 뭐죠? 저희 집이 2년 전까지 에어컨이 없었어요. 2년 전? 3년 전? 네 그거는 저도 비슷한 게 네. 저도 학창 시절에는 집에 에어컨이 없었어요. 그냥 선풍기 틀고 살았어. 네. 선풍기 틀고 살았어. 근데 나 대학생 때 그때 너무 더운 거야. 더 안 되겠다고 싶어갖고 아버지를 쫄랐지. 에어컨 사야 된다. 진짜 죽겠다 네, 이러다가. 그게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버틸만 했어. 강하게 컸어. 90년대 생들은. 버틸만 했는데 2018년도가 최고치를 찍었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무렵이야. 2016, 17, 18 이때가 진짜 지렸어. 그러니까 점점 더워지는 게 맞아. 이거는 더워지는 게 맞아서 없으면 안 돼 이제는. 필수품이에요. 필수품 사실. 근데 그래도 줄이기는 해야 된다. 너무 이거를 계속 빼면 안 된다. 더 더워진다.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뭐 근데 그거는 그 몇십 년 뒤에 사람들이나 겪을 고통이지 제가 겪을 건 아니잖아요. 개쓰레기네요 당신. 진짜 개쓰레기네요. 근데 뭐 솔직히 지금 나라 꼴도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뭐 이 발언은 뭐 저와는 연관성이 없는 발언으로. 근데 당신의 생각에 대해서는 공감은 합니다. 이 친구도 애국 시민이 됐어 요새. 아니 근데 애국심이라기보다는 네. 근데 솔직히 저는 뭐 이렇게 된 거 잘 살다 가야겠다 이 생각밖에 없어서. 그냥 이제 각자 도생의 시간이에요. 이제 알아서 살아야 돼. 애국 시민이 됐어. 옛날엔 이해를 못 하더니. 아니 뭐 대국적으로 생각하고 싶지만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뭐. 난 즐기다 가야지 뭐. 즐기다 가면 돼요. 맞아. 우리 할 거 하다 가면 돼. 그래서 오늘 뭐 저희가 그거죠. 그 비정식 코너를 하나 갖고 왔죠 오늘. 벌써 이렇게 들어가는 건가요? 네, 그렇죠. 할 말 없을 때 바로 들어가 줘야지. 그렇긴 해. 맞아. 이게 제가 며칠 전이었더라? 목요일 날이었죠? 목요일로 기억하는데 목요일 날 유튜브 보다가 갑자기 야 이거 씨발 개재밌다 하면서 김 PD한테 제가 카톡을 보냈어요. 당신도 그거 되게 근데 재밌게 봤어요? 근데 봤는데 그 이 얘기 하기 전에 생각난 게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기록으로 남아 있는 거는 그게 아마 대한축구협회 유튜브인가요 그거?
대한축구협회 유튜브도 있고 다른 개인이 하는 채널에도 있고 그래요 그게. 근데 그런 자료가 유튜브에 남아 있는 거는 나중에 보기 좋은데 요번에 스포티비가 프리미어 리그를 쿠팡으로 넘겼잖아요. 맞아요. 그래갖고 그 쿠팡 요금 따로 볼 수 있는 그 요금제를 또 만든다던데. 근데 그것 때문에 스포티비가 올렸던 지금까지 하이라이트 있죠. 네. 그게 전부 삭제가 됐대요. 아 씨발. 하이라이트 재밌는 거 많은데. 그러니까 그런 이제 우리가 나중에 챙겨볼 수 있는 그런 미디어가 사라지면서 아 이거 이러면 나중에 막 그 우리가 기억나는 그거 보고 싶어도 못 보겠네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한 커뮤니티에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야 괜찮아 여기 다 있어 이러면서 움짤 딴 거 보여주면서 아 펜코에 다 있다. 네, 그 움짤이 그 제라드 넘어지는 걸 올렸더라고요 링크를. 그래서 그거 보면서 아 그래 어차피 여기 다 있구나 이러면서 그렇긴 해. 그렇게 그 전설의 그 덴바바의 충견 그 짤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아 그거 맞아요. 뭐 그건 한 1000번 봤나 지금까지 총? 뭐 아 그거는 보기 싫은데도 나와 한 번씩. 근데 이제는 잊을만 없나? 뭐 아무 감각이 없어요. 네. 없을 만해. 그 20년 30년 만에 어쨌든 했으니까 네. 몇 년 그 클럽 때. 어쨌든 그래서 그 거기서 봤는데 경기를 봤는데 재밌었다 이런 얘기잖아요. 당신도 재밌게 봤잖아요. 1차전은 재밌었어요. 1차전. 전 2차전도 재밌었어요. 2차전은 전 1차전보다는 덜했던 것 같아. 그래요? 저는 어쨌든 이게 무슨 경기냐면은 일단 코너명부터 얘기를 하죠. 그렇죠. 비정기 코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한 게 하나 또 있어요, 제가. 어떤 거죠? 아, 그거는 다음번에 왁구를 맞춰갖고 또 갖고 올 수 있으면 갖고 올게요. 아 예. 이 코너명이 K 레거시라고 이게 레전드 매치를 우리가 갖고 올 때 이걸 쓸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해외 축구로 따지면 PL 레거시가 될 수도 있고 뭐 라리가 레거시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근데 보통 아마 해외 축구 그런 거는 워낙에 영상이 많아가지고 아, 그렇죠. 예. 그 우리만의 유니크함을 가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했을 때는 뭐 K리그가 제일 좋겠다 싶었죠. 근데 사실 이게 K리그가 아닌라고 볼 수 있는 게 이게 제가 갖고 온 경기가 2016년 FA컵 결승전 슈퍼 파이널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걸. 수원 삼성과 FC 서울의 FA컵 2차 결승전을 결승 2차전을 갖고 왔거든요. 1차전은요? 1차전도 담았습니다. 근데요. 저는 지금도 생각하지만 1, 2차전 나눈 거 좀 너무 속보이는 행동 아닌가요? 돈 벌라고? 네. 단판이 맞는 것 같아요, 나도. 근데 나 이 1, 2차전 경기를 다 너무 재밌게 봤어, 내가. 아, 근데 2차전은 진짜 너무 힘들더라, 보는데. 연장까지 가서 승부차이까지가 보려니까 너무 힘들어. 근데 옛날에 이제 어떻게 봤지? 아마 거기는 관중들은 좋았겠죠. 아, 관중들 내가 관중이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 네. 근데 패배한 팀 관중이었으면 뭐 같았을 것 같아. 개 같죠. 진짜로. 시간은 시간대로 썼지. 네. 우승은 못했지. 심지어 라이벌이 우승하는 걸 내 눈으로 봐야 되는 거잖아. 그쵸. 수원하고 서울은 진짜 희대의 라이벌이니까. 뭐 몇 개 있잖아요. 울산, 전북, 그다음에 포항, 울산, 수원, 서울. 또 뭐 있죠? 뭐 이 정도밖에 없는데. 네. 근데 요새 한 방송인이 수원 삼성을 수삼이라고 했다고 대차게 까인 걸 제가 봤거든요. 그게 왜요? 그러니까 그 원인이 그거 같아.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은 유비거든요. 네. 유비인데 유비가 봤을 때 1부에 있는 건 수원 FC고 2부에 수원 삼성을 처음 본 거잖아요. 아, 그러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 네. 사람 입장에서. 근데 보통 우리는 수원 FC를 수앱이라고 하거나 수원 FC라고 하거든요. 나는 수앱이라고 많이 해요, 보통. 보통 그게 맞는데 네. 유비는 그걸 모를 거 아니에요. 모르죠. 근데 그게 왜 문제가 됐냐면 수원 삼성은 수삼이라고 부르고 수원 FC를 수원이라 부른 거예요. 아, 이걸 거꾸로 얘기했구나. 근데 솔직히 그거 알아요? 처음에 뭐요? 들어오면? 그런 거 알아요? 절대 모르지. 그러니까 그걸로 대차게 까인 거예요. 절대 몰라. 아, 근데 그거 갖고 너무 세게 얘기하고 하면 안 돼. 그럼 근데 이제 리그 그거 갖고 막 그거 갖고 막 대차게 까이고 막 DM으로 그 수원 인천전 직관 간다고 방송에서 얘기하니까 네. DM으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엔석 오지 마세요. 딴 데 가서 이렇게 DM을 보낸 거예요. 아, 수원 팬인데? 네. 수원 팬인데 엔석으로 오지 말라고 했다고? 수원 팬한테? 그 사람이 수원 팬은 아니고 네. 알아가는 단계였어. K리그를. 아, 알아가는 단계였는데 그 전 방송에서 엔석을 한번 가보고 싶긴 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엔석을 간다고는 안 했는데
가보고 싶긴 하다. 나도 거기서 우선 돌리고 싶긴 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아 우산 돌리는 거 멋있긴 해. 근데 이제 온다고 하는데 이제 수삼이라고 하고 수원 FC 수원이라 하니까 빡쳐가지고 아 분위기 흐리지 말고 엔석 오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한 아 거예요. 그거 너무 센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해명하는 방송을 했었는데 그거 보고 느낀 게 아니 씨 유비가 모를 수도 있지. 모를 수도 있어요. 저는 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도 뭐 네. 그렇게 생각은 한데 뭐 모를 수도 있어요. 솔직히 언제 입문인데 그분이 이번 연도 이번 연도는 뭐 그럴 수 있지. 뭐 사실 어려워 그런 거 어떻게 알아? 그냥 어쨌든 넘어가고 시작해 볼까요? 네. 이게 2016년이라고 했잖아요. 2016년이 할 얘기가 생각보다 많은 시즌이에요. 아 그쵸. 일단 제 머릿속에 하나 지나갔어요. 그게 나와요. 이게 당신 머릿속에 지나가는 거 그거 아닌가요? 전북현대 심판 매수? 예예. 이게 내가 잘못 알고 있었어. 나 이거 찾아보면서 하는데 심판 매수를 한 2016년에서 2016년에 걸린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심판 매수가 이 경기랑 관련이 돼 있어요? 들어보세요. 아 관련이 돼 있는지 아닌데이지만 엮이기는 해요. 좀 엮여요? 엮이기는 해요. 좀 엮이면 해주시죠. 이게 심판 매수가 2010 전북현대가 그때 심판 매수 때문에 승점 9점을 삭감을 당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서울한테 밀려요. 2위로. 근데 이 심판 매수가 2013년도 전북 스카우트가 심판 2명한테 유리한 판정을 부탁하면서 5회에 걸쳐서 100만 원씩 5번을 준 거죠. 500만 원을 준 거죠. 5번 한다 했으니까. 500만 원 너무 싸다. 진짜 너무 싸. 저거 500만 원이면 사실 이거 범죄야 이거. 근데 500만 원 너무 싸다. 이거 범죄야. 근데 이게 2016년 이 시즌에 터진 거예요. 그래갖고 서울이 전 시즌 4위를 차지했던 서울이 승점 70점으로 우승을 차지해요. 결국엔. 그러면서 서울한테는 더블을 할 기회가 생겨버린 거야 이게. 그 관련점이 그건가요? 그거죠. 너무 엮은 건데 이거는. 너무 엮었나요? 이거 솔직히 전북 팬들 매기려고 갖고 온 거 아닙니까 이거? 아, 매길라 갖고 온 건 아니에요. 아 이도가 너무 다분해 보이는데? 아니야. 그렇지 않아. 뭐 이게 매길라고 보였다라고 하면은 뭐 죄송하다고 사과드리겠습니다. 근데 나 전북 싫어하지 않아. 아 그건 아는데. 나 싫어하지 않아. 나 진짜로 지금 너무 좋아. 요새 잘 나가고 있어. 지금 입고 있어. 옷도 초록색 입고 계시잖아요. 맞네요. 옷도 초록색 입고 있고 바지는 파리바지 입고 있어요. 어쨌든 그것 때문에 삭감을 당했는데 서울 상황도 되게 재밌어. 어떤 상황이었죠? 나는 K리그에서 감독이 중도에 다른 팀 가는 거는 생각보다 많이 못 봤거든요. 명보영. 그거밖에 난 기억이 안 나. 그 저기 이장님. 그 중간에 갔나? 그 국가대표로 간 거잖아. 네. 다른 클럽 팀으로 갔다고. 어떤 분이 그런 최용수 감독이 2016년 도중에 장수로 간대요 이때. 아 근데 그거는 해외니까 다행인 거지. 군대로 갔어 봐. 어디 딴 데로. 근데 해외였어도 사실 시즌 끝나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나 그게 머릿속에 되게 강하게 남는 사람인데 이게 다른 팀으로 가잖아. 그러면 시즌이 끝나고 가야 돼. 아니면은 경실이 돼서 야인이 되고 있을 때 어떻게 부르면 모르겠어 그걸. 근데 그 최용수 감독님 그때 떠날 때 못할 때 민심 어땠어요? 그 민심은 제가 찾아보진 않았어요. 아 그래요? 그걸 찾아보려면 너무 막 깊은 10회까지 들어가야 될 것 같더라고. 2016년도 막 커뮤니티 막 돌아다니면서 그것까지 내가 하고 싶진 않더라고. 근데 이때 장수로 갑니다. 최용수 감독이. 최용수 감독이 이때 장수로 가고 그러면은 그 후임은 누구였을까요? 근데 그 장수 가서 제가 알기로는 돈 때문에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것까지는 안 찾아봤어요. 그러면 너무 막 이야기가 산으로 갈 것 같아갖고. 예. 근데 이 후임으로 온 게 황선홍 감독이에요. 잘 왔네. 나쁘지 않았지. 그 포항에서 간 거잖아요. 그때 포항 끝나고 나왔을 거예요. 아마 제 기억에는. 제가 알기로는. 아 야인이었나? 야인 신분으로 왔을 거예요. 그러면은 잠시만 포항에 있던 감독이 일로 가봐. 이거는 그러면 너무 그럼 벌써 그때부터 포항은 김기동 감독 체제였던 거예요? 아니죠. 중간에 최순호 감독이 하고 그랬던 아 거죠. 맞네. 최순호가- 최순호 감독 있었구나. 최순호 감독 있었지. 최순호 감독 그때 걔 재앙 아니었어요? 걔 재앙까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뭐 내가 기록을 보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근데 뭐 그 다큐멘터리 보면 그 내용이 있긴 해요. 그 포항 다큐멘터리 보면. 근데 어쨌든 그때는 아마 최순호 감독이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지금은 단장이지 수협. 수협이라고 맞게 했어요. 수원이라고 안 네. 했어요. 그 수협 단장으로서도 재앙적으로 하고 계시긴 하죠. 그러니까 저기 그 감독 누구지? 네, 그
내가 싫어하지 않는 사람인데 김은중 네. 그거 너무 크긴 했어. 너무 컸어. 어쨌든 그래서 황선홍 감독이 부임을 했는데 이때 서울의 상황이 전북하고 승점 1점 차이 나는 리그 2위. ACL 8강. 잠깐만, 아까 더블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하지 않았어요? 최용수 감독이 떠날 때 상황이. 아, 그러니까 그 중간에 뭐 임시 감독이 있었나? 임시 감독이 아마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러면 아니면은 깎아 먹은 거예요? 점수를? 아니지. 이거는 전북하고 1점이고 2위면 잘하고 있었던 거지. 전북하고 뭐 1점 아니 차이 근데 나는 9점을 깎았는데도 9점이 언제 깎였는지를 난 모르겠어 이걸. 그러니까 내가 찾아봤을 때는 이미 그때 상황이 리그 2위 전북하고는 승점 1점 차이. 그다음에 ACL 8강, FA컵 16강 진출해서 8강이 안산무궁화랑 싸우는 붙은 그 상황이 나간 거래요 이게. 근데 결국에는 서울이 황선홍 감독이 오고 전북 승점 삭감 때문에 리그 우승하고 FA컵도 안산, 전남, 부천 누르고 결승까지 갔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서 기회가 이게 되게 아쉽다니까. 이 우승이 왜 아쉽냐면은 아까 뭐라고 했죠? 더블 있다고 했었죠. 아쉬운 거 맞습니까? 서울 팬들 입장에서는 아쉽지. 네 알겠습니다. 왜 그래? 왜 그래? 나는 모두를 좋아하는 사람이야. 정말 공감 안 되는 발언이에요. 정말 공감 안 되는 발언. 공감이 안 돼요? 어쨌든 이게 그때 상황을 보면은 더블 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근데 더블한 팀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전북? 아니지. 황선홍 감독이 이끌던 포항이 더블을 했었지. 아니 그럼 K리그는 더블이 없어 그러면? 한 번밖에 없었어. 아니 그게 말이 돼요? 그때는 한 팀이었어요. 포항밖에 없었어요. 진짜 없나 그럼 지금까지? 지금 하나 더 있지 전북. 그 모라이스 때 한 번 했잖아. 했죠. 네, 모라이스 때 야, 그럼 갖고 모라이스 개쩌는 거였네. 개쩐다니까. 근데 나간 거였어. 어쨌든 모라이스 감독이 하기 전까지는 포항 하나였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거를 했으면은 서울이 두 번째 더블을 기록하는 팀이 되는 거였고, 그 다음에 2015년으로 잠깐 넘어가 보면은 2015년 혹시 FA컵 결승 어느 팀과 어느 팀인지 아시나요? 저 몰라요. 전혀 몰라요. 인천하고 서울이었어요. 그건가? 난입할 뻔했던 그건가? 난입할 뻔했던 그건가는 모르겠는데 인천하고 서울이 결승이었는데 이랬으면은 FA컵 2회 연속 우승, 이번 우승에 성공했으면은 그때 우승했으면 2회 연속 우승을 기록을 세운 거예요. 근데 이 기록도 찾아보면은 전남 드래곤즈, 포항 스틸러스, 수원 삼성만 갖고 있는 기록이래요. 이게 수원만 갖고 있는 기록.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록이 생긴 상황이었어. 이미 우승을 하면. 근데 상대 팀 어디죠? 수원 삼성이죠. 수원 삼성인데 야 슈퍼매치는 슈퍼매치야. 진짜 수원 삼성 상황이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정규리그를 10위로 마무리합니다. 예? 10위요? 감독이 누구죠? 서정원 감독. 진짜로. 그때 설마 그러고서 다음 시즌에 나가신 건가요? 서정원 감독이 제가 알기로 18년까지 하고 나간 걸로 알아요. 그럼 그 대회로 연장하신 거구나. 연장을 한 건지는 모르겠지. 근데 내가 봤을 때 그동안의 후원 삼성 감독들 보면은 내가 봤을 때는 서정원 감독이 제일 잘했어. 그쵸? 서정원 감독이 제일 잘한 것 같아. 어쨌든 얘기를 하면은 근데 스플릿 라운드에서 수원이 잘했어. 3승 2무를 기록하면서 7위까지 올라옵니다. 스플릿 라운드 어차피 나눠지면은 못 올라가잖아요. 절대 못 올라가지 바뀌면. 왜냐면 정규 리그에서 이미 나눈 건데. 그래도 7위까지 올라갔으면은 잘했죠. 근데 왜 이 시즌이 이렇게 못했을까? 왜냐면은 15년도에 2위를 냈대. 직전 시즌에. 그럼 너무 차이가 너무 심한데? 그러니까 2위 하던 팀이 10위로 날아가면은 이거는 나가라 지금 막 난리가 나야 되는 상황이야 솔직히. 물론 맞잖아. 그 2위까지 올린 것도 그 사람이지만. 그렇지. 이러면 나가라는 소리 나옵니다. 근데 왜 그랬냐면 찾아보니까 이거 뭐 위키 정리된 문서를 제가 찾아봤거든요. 뭐 위키가 다 맞다고는 얘기 못합니다. 근데 내가 그렇다고 전체 경기를 38라운드를 다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찾아봤어요. 뭐 정성용, 최재수, 오범석 등 베테랑들이 팀을 떠났고 수비 주축이었던 김은선과 조성진이라는 선수가 임대를 갔대요. 근데 이러면은 싹 갈렸다는 소리 아니야 팀이. 근데 멤버가 그렇게 엄청 센 거 같진 않은데.
주전이었어요? 그랬나 봐요. 근데 이게 보강이 또 잘 안 됐대요. 그리고 난 몰랐거든. 내가 아는 수원 삼성 외국인 공격수 최대 실패는 그로닝이야. 그쵸. 그런 얘기죠. 그로닝이야. 근데 그에 버금가는 선수가 있었어요 이때. 그런 애가 있었나? 있었대. 우리는 늦게 봤잖아. 이때 K리그 안 봤잖아요 솔직히. 모르지. K리그 안 봤으니까. 이고를 하는 애가 있었대요. 이고르? 네. 근데 아주 굉장한 선수였더만. 3골을 넣었대요 3골을. 많이 넣었는데? 크로닝은 0골이었으니까. 그로닝이 더 나빴네. 크로닝이 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얘가 최악이었던 거야. 근데 그 중에 한 골도 거의 염기훈이 떠먹여줬나 봐요. 그래서 그 선수가 어떻게 됐다고요? 완전 못해갖고 결국에 그해 여름에 작별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새로운 외국인 데려왔나요? 데려왔죠. 걔가 잘했지. 타가트? 조나탄. 조나탄이 대구에서 득점왕인가? 조나탄이 광주 출신인가요? 그 광주 조나탄 맞아요. 그 20 몇 년도에 광주에 있던 그 조나탄. 네. 그 조나탄이요. 그 조나탄이 잘했어. 그리고 이 두 경기에서 다 활약을 합니다. 맞아. 이 상황에서 FA컵 결승전 1차전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드디어 경기를 들어가는군요. 아 근데 얘기 재밌지 않았어요? 준비 잘했네요. 네, 준비 잘했어요 나. 근데 결승전이 1차전이 빅버드에서 열립니다. 그 수원 월드컵 경기장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빅버드라고 할게요. 그게 좀 네. 더 편하니까. 빅버드에서 열리는데 나디송이 전반전에만 3번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들었을 때. 누구한테 한 거예요? 나디송이란다. 페륜송. 페륜송. 나디송이란다. 나디송이 왜 전반부터 나디송이 나올 이유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거 죄송합니다. 이게 나디송이 아니고 이게 페륜송이 나온 거야. 3번이. 내가 들은 것만 3번이야. 두 번은 일단 넘어. 한 번은 무조건 나왔고. 어쨌든 빅버드에서 열리는데 일단 제가 알기로 그 노래 그건가요? 뭐요? 대와 이거 맞나요? 그거 맞습니다. 네. 네, 당신이 하는 그거 맞습니다. 이건 당신이 부르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확인차. 불러봤어요. 네, 그건데 일단 최종 스코어를 얘기하면 2대1로 수원이 이깁니다. 분위기 좋게 끝났네 홈에서. 홈에서 잘 끌고 왔죠. 근데 이게 일단 전반전 15분에 조나탄 아까 말한 그 이고로 대신해 왔다는 조나탄이 한 골을 넣고 주세종이 그때 서울에 있었죠. 서울에 있던 주세종이 동점골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58분에 염기훈의 미친 골이 나옵니다. 그거 할 말이 많으시다고 들었는데. 그거 아까 할 얘기가 내가 이걸 막 찾아보다 보니까 그때 문서까지 들어간 거야. 그때 기사까지 본 거야 내가. 그 상황을 제가 조금 묘사해드리자면 그 왼쪽 사이드에서 염기훈 혼자 프리로 비어 있었고요. 완전 비어 있었어. 골키퍼랑 염기훈이랑 거의 1대1로 바라보는 상황이었고. 근데 거리가 꽤 있었어 그게. 그 반대편에 많이 몰려 있었거든요. 맞아. 그럼 보통 거기선 왼발의 마법사니까 그러니까 왼발로 크로스를 올리는 상황이에요. 보통 거기서는. 근데 저도 봤는데 그걸 근데 염기훈 선수가 한쪽을 싹 본 다음에 차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거기서 차서 감아서 완전 그 한쪽 포스트로 빨려 들어가는 거 보고 노렸나 싶었거든요. 나도 노렸는 줄 알았어. 근데 그 이야기는 일단 뒤에 하도록 할게요. 네. 일단 경기를 이야기를 해보면은 분명히 이게 전반전에 골이 먼저 나오니까 수원이 먼저 앞서 나가니까 얼마나 마음적으로 여유가 있겠어. 이게 그게 있어요. 그 경기 풀로 보셨으면 수원 압박이 강했어. 압박이 좋았어. 거기에 조금 꼬이더라고 서울이. 근데 서울도 분명히 기회는 있었어요. 오스마르가 박스 바깥에서 슛을 찼는데 이게 양영모한테 맡기더라고. 양현모가 아직도 있습니다. 양영모가 아직도 있어. 근데 그 양영모가 큰일을 해요. 또. 난 진짜 대단하다니까. 인천에 이렇게 있는 선수가 있어? 2016년부터? 양현모 선수는 어떻게 보면 거의 그거야. 맨유의 그 반데사르. 대단해. 어쨌든 그랬고 대안도 찬스가 있었어요. 그리고 윤일록도 뭐 좋은 기회가 있었어요. 이거는 어차피 내가 제대로 얘기할 건 1차전이기 때문에 2차전이기 때문에 1차전에 살짝만 가볍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렇게 해서 전반전이 끝나요. 결국에는 수원이 우세를 가져가는 상황에서 그러면 일단 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15분에 들어간 골을 얘기하면은 프리킥 상황에서 염기훈이 공을 올렸어요.
공을 올렸는데 이게 헤더를 맞고 골대 먼 골대 있죠. 네. 먼 쪽 골대로 가요. 근데 거기 조나탄이 있었던 거야. 그게 조나탄이 찾는데 골키퍼 가랑이 사이로 이렇게 들어가요. 바운드 되면서. 그 공격수의 본능이지 그런 공격수의 본능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겠어. 수원 팬들은 막 이고로 막 3골 넣고 막 얼마나 화 터지겠어. 근데 그런 애가 와봐. 얼마나 잘해. 얼마나 좋아. 맞잖아. 그렇죠. 인천도 옛날에 그 누구냐 케인데 원샷 원킬 했잖아요. 원샷 넘길 했어. 네, 끝에 제일 중요한 순간에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골이 들어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후반전에 서울의 주세종이 골을 넣어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게 잘 돼가고 있다 하는데 아까 말한 58분에 미친 골이 들어갑니다. 염기훈이. 그게 키퍼가 제가 볼 땐 반응을 해도 늦었어. 이미 그리고 어떻게 그 딱 바운드가 되면서 이렇게 들어가냐고. 그렇죠. 바운드가 그 땅에 떨어지는 그 타이밍에 이제 골키퍼는 여기서 튀겠구나 했는데 그 사이로 들어갔잖아요. 그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솔직히 그거 내가 봤을 때 야신이 와도 못 막을 걸? 재수가 없었지 그거는 키퍼 입장에선. 키퍼 입장에선 재수가 없었고 이게 난 그 생각도 하거든요. 이거는 신이 수원 삼성한테 FA컵을 주려고 그랬나 보다. 점질했나 보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 나는. 어쨌든 골이 들어가면서 결국에는 경기를 뒤집지 못해요. 그리고 중간에 주세종이 들것에 실려 나가거든요. 내가 이 이야기는 안 적었네. 근데 염기훈 골 설명 안 하고 넘어갑니까? 그 골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합니다. 이게 나는 사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건 100% 노리고 찬 거다. 저도 시선 보고 노린 줄 알았어요. 왜냐면은 이미 그쪽 반대편 쪽에 조나탄 향해서 꽤 많았어 선수가. 그렇죠. 그리고 크로스 올리기가 너무 좋은 거야 각도가. 근데 이게 조선일보 보도를 봤거든요. 찾아봤거든요. 근데 염기훈 선수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 그 볼이 잘못 맞았는데 들어갔다. 골이 들어간 것은 몰랐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골이 들어가서 놀랐다. 이런 골은 처음이다. 서울보다 운이 좋았던 것 같다. 되게 솔직하네. 나 같으면은 이거 당연히 보고 찾지 이랬을 거야. 당신도 그랬을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들어가기가 정말 어려워요. 진짜 말이 안 된다니까. 잘못 맞아서 그렇게 들어가는 게 더 신기해. 네, 왼쪽 사이드에서 가까운 골대로 그렇게 휘어 들어가는 건 진짜 너무 말이 안 돼. 그거는. 그건 콰레스마도 못할 거야 내가 볼 때. 진짜 이거는 FA컵 코리아컵이라고 바뀌었죠. 코리아컵 뭐 한 100년 지나서 그 역사에서도 거의 뭐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갈 골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그 골이 들어갔지? 그리고 그것도 되게 멋있었어요. 여기서 막 이거 지휘자 세레모니. 그거 되게 멋있더라고. 어쨌든 그러면서 경기는 2대1로 이긴 상황에서 상암으로 떠나게 됩니다. 수원 삼성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렇게 잘했는데 선발 라인업을 바꿀 이유가 없잖아요. 그대로 가야지. 선발 라인업은 안 바뀌어요. 근데 선발 라인업은 서울이 바뀌어요. 서울이 조금 바뀌고. 졌으니까 바꿔야지. 바꿔야 돼요. 서울이 일단 골키퍼가 바뀌어요. 유상훈 골키퍼로 바뀌는데 근데 그거는 좀 억까다. 이게 근데 찾아봐야 되거든요. 사후 징계 때문에 못 나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그 한 경기 졌다 골키퍼 바꾸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FA컵에서 서울 징계 받을 만한 게 있었을까? 모르겠어요. 그 해설은 그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더 찾아봐야 되는데 사실 이걸 더 내가 찾아봤어야 되지. 근데 그것까지는 안 찾아봤어요. 근데 골키퍼가 바뀐 건 맞아요. 유상훈 골키퍼가 바뀌고 공격수도 바뀝니다. 최전방에 그 전에 대안이 나왔는데 아드리아노가 나오고 그다음에 박주영도 같이 나옵니다. 이걸 대안을 바꾸네요. 대안도 뭐가 있지 않았으니까 바꾸지 않았을까요? 그때 서울 감독 누구야? 황선홍 감독. 네. 근데 솔직히 대안은 솔직히 바꾸는 거 좀 에반 것 같아요. 이것도 무슨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바꾸지 않았을까 싶은데 느낌이. 그냥 바꾼 거야 내가 봤을 때. 그냥 바꾼 거면 할 말이 없는데 만약에 뭔가 기록에 아까처럼 뭐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랬으면 또. 그리고 박주영 나오고 이게 제가 1차전 명단은 가져오진 않았거든요. 1차전 명단에 제 기억에 고요한이 없었어요. 그런데 2차전에 고요한이 선발로 나오고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다카악이라는 선수가 나와요. 또.
좀 유명한 선수 아니야? 일본 선수. 그 서울에 되게 오래 있었는데. 그랬을 거예요. 네. 다카하기가 나오는데 잘 들어두셔야 돼요. 다카하기 기억하라고 했어요. 나는 분명히. 이 상황에서 2차전 경기가 상암에서 펼쳐집니다. 경기는 2대1로 서울이 동점을 만들어요. 그러면 최종 스코어는 3대3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심지어 이때는 원정 다득점도 있었는데 원정 다득점도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왜냐하면 원정 다득점으로 이기려면은 서울이 최소 2대0으로 이겨야지 원정 다득점 때문에 트로피를 들어 올리는 상황인 거잖아요. 서로 똑같이 넣은 거니까. 서로 똑같이 넣어서 연장전 가고 승부차기까지 갑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볼 건데 이날 역시 전반전에는 수원이 주도를 해요. 특히 권창훈이 진짜 잘하더라고. 권창훈이요? 권창훈 그 권창훈 아 원래 수원이었나? 원래 수원이었죠. 왜 그래요? 아 그러면은 네. 네 알겠습니다. 당신 왜 그래요? 아니 생각 스쳐가 지나간 게 있어가지고. 뭐가 지나갔는데 얘기를 해봐. 아예. 어쨌든 권창훈이 이때 되게 잘했어. 근데 전체적으로 1라운드 그러니까 첫 번째 경기 결승 1차전도 수원 그 염기훈, 권창훈, 홍철이 왼쪽 라인이 되게 좋더라고 보면. 아 좋네 멤버. 그러니까 근데 그 풀어나가는 게 장난이 아니야. 어찌됐든 좋은 찬스도 먼저 수원이 만들어 나갔어요. 권창훈이 패스를 받고 조나탄한테 그 침투를 해서 조나탄이 들어가는 상황인데 이거를 슈팅까지 갔어요. 근데 막혀요. 아쉽게. 너무 잘 찼어. 그다음에 또 나 이거 개판으로 적어놨다. 이게 제가 2차전은 대한축구협회 그 영상을 보고 적은 거거든요. 중요한 부분. 근데 일을 조금만 더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몇 분인지 시간이 없어. 스코어도 없고. 그래갖고 되게 아쉬워. 어쨌든 볼 수 있어요. 이 경기 가서 보시려면은 그 대한축구협회 그 유튜브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 번씩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나와요. 프리킥 상황인데 수원의 프리킥 상황이었어요. 서울 쪽 골대로 차는. 그러니까 박스 바깥 왼쪽에서 올리는 상황이었거든요. 이 상황에서 올리기 전에 이정수와 다카하기가 몸싸움을 하다 둘이 넘어져요. 올리기 전에. 그래서 경기가 아무리 나는 이런 주심들 좋아해. 차라리 경기가 격해지니까 카드를 꺼낸 거야. 그렇게 해야지. 왜냐면은 요새 심판들 어때? 카드나 2부 리그 한 번씩 보면은 집에 두고 왔나 싶어. 아 요새 너무 심해. 그래서 카드를 둘 다 줍니다. 근데 이 장면이 되게 중요한 장면이거든요. 이걸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정수랑 다카하기가 경고를 한 장씩 받았어요 지금. 근데 이 상황에서 어쨌든 프리킥은 올리는데 이게 골대 안으로 들어가서 골키퍼한테 막혀요. 골키퍼 선방인데 그게 흘러나와요. 공이. 구자룡이 그걸 머리를 갖다 대려고 하는데 안 맞지. 멤버가 졸라 좋은데 수원 삼성이? 개 좋아 이때. 구자룡도 있고 권창훈도 있고 조나탄에 방금 이정수 얘기하고 염기훈, 홍철 얼마나 좋아. 다 국대인데? 그러니까 개 좋아. 야 잠깐만 이거 CBS면 문제가 있긴 했네. 문제 있네. 야, 이거 문제 있네. 멤버가 들어보니까. 그렇게 좋은데. 문제가 있네 지금 보니까. 야 아무리 개 하나 있다고 해도 어쨌든 안 들어갑니다. 근데 염기훈이 이 공을 중간에 이게 상황이 계속 전개되는 건데 몇 분 이게 다 잘려 있어요. 이제 시간을 다 그럼 내가 1분부터 이렇게 스탑워치를 돌리면서 봐야 돼서. 근데 어쨌든 진짜 공을 안 뺏겨. 염기훈이 볼 소유가 너무 좋은 거야 계속. 그러다가 이거를 다카하기가 한번 태클을 해요. 태클을 하는데 이거는 그냥 구두주의로 넘어가요. 근데 그 다음은 무조건 아웃이다 그거는. 그 다음은 아웃이죠. 네. 근데 이 이후에 계속 수원이 이 왼쪽을 집요하게 파는 거야. 염기훈, 권창훈 이쪽 라인을 여기를 완전 파버려. 이게 그리고 좌측 측면에서 홍철이 염기훈한테 공을 주고 염기훈이 또 침투하는 권창훈한테 볼을 넣어줘요. 근데 이걸 권창훈이 또 슈팅까지 때리는데 키퍼 맞고 나와요. 근데 이게 조나탄한테 연결될 수도 있었어요. 공이. 근데 아쉽게도 조나탄한테 또 안 가요. 그 세컨포로 사실 못 막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이거 안 가. 이런 식으로 계속 수원이 이거를 끌고 나가는데 못 넣고 있네 계속.
압도하는데. 되게 아쉬웠다니까. 이게 그리고 36분에 이제 아까 얘기했죠. 경고 누구 받았다 했죠? 이정수랑 다카하기라면서요? 둘이 받았어요. 36분에 이정수랑 박주영이 공중포를 경합하는 장면에서 이정수가 박주영의 안면을 가격해요. 이게 팔꿈치인지 손인지 이러면서 가격을 해요. 아, 그럼 아웃이지 그거는. 경고를 받아요. 이러면서 퇴장을 당해요. 수원 큰일 났네 그렇게 됐으면. 이게 근데 수원이 백스리로 나와요. 백스리인데 중앙 수비가 나왔어. 일단 지켜야지. 더 먹히면 안 되니까. 백스리인데 중앙 수비 나오면 당신 같으면 어떻게 갈 거예요? 에? 막아야지. 아니 포메이션 어떻게 돌릴 거냐고. 뭐 9명이니까 3 4 2 아닐까요? 4-4-1로 바꿉니다. 3백이라면서요. 3백인데 이정수가 나오니까 윙백을 내리는 거예요. 윙백을 내리고 그러면 윙어들이 내려오면은 4-4-1은 되잖아요. 4-4-1로 갑니다. 수원이. 4 4 2가 된다고요? 4-4-1로 가죠. 9명인데? 4-4-1이 왜 안 돼? 4 4 1? 4-4-1. 아, 2라고 들었어요. 1-1. 네. 1이면은 되잖아. 네. 이렇게 해서 4-4-1로 갑니다. 근데 이러고 몇 분 뒤에 아까 36분에 퇴장당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43분에는 다카하기가 퇴장을 당해요. 뭐 했어요? 태클을 했는데 이게 발로 들어가. 좀 둘 다 이정수도 그렇고 좀 성급했네. 근데 이게 이래서 10대 10싸움이 돼버려요. 사실 2대1이면 저는 뒤집을 수 있다고 보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거 아세요? 뭐요? 축구요. 10대식으로 하잖아요. 존나 빡세. 존나 재밌어요. 존나 빡세고 존나 재밌어. 내가 이걸 되게 재밌게 봤다니까. 저 개인적으로 축구 8대8로 했으면 좋겠거든요. 야, 이 미친놈아. 골키퍼 포함해서 8대8? 골키퍼 빼고 8대8. 아, 그럼 9대9? 네. 진짜 빡세겠다. 졸라 재밌을걸? 그렇게 하면? 공간이 너무 나잖아, 네. 일단. 야, 체력 존나 갈리겠다. 20라운드만 해도 힘들겠다, 그러면. 어찌됐든 이래서 10대 10싸움이 돼버려요. 근데 사실 2대1이면은 뒤집을 수 있어. 왜냐면 두 골만 넣으면 되거든. 그치. 그러면 이걸 그러려면 제일 좋은 게 숫자 싸움으로 가는 건데 다카하기가 없다고 이미 그 상황에서 어떡할 건데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결국에 이러고 나서 크게 뭐 이렇다 할 찬스는 없어요. 그 상태로 전반이 끝나버려요. 그리고 되게 아이러니하게 후반전의 균형추는 수원이 또 먼저 무너뜨려요. 아까 수원이 몇 분에 골 넣었지? 54분에 조나탄이 골을 넣었다 했잖아요. 아, 조나탄 잘 찼어. 이게 박스 밖에서 오른쪽 측면이었을 거예요. 오른쪽 측면에서 어드밴티지를 불어요. 경합이 있었는데 어드밴티지를 불러갖고 근데 그 상황에서 어드밴티지를 부른 상황에 공이 박스 안으로 가는 상황이었어. 길게 쳐갖고 이미 공으로 들어가는데 이 볼이 조나탄한테 갑니다. 공격수라면 놓칠 수 없지. 놓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 상황에서 조나탄이 터닝슛을 했어요. 이게 들어가. 몇 대 몇이에요 그러면? 그러면은 합산 스코어 3대 1이죠. 3대1? 합산 스코어는 3대 1이지. 경기 자체는 1대 1, 1대 0이고 후반 그러니까 2차전 경기는 1대 0인 거죠. 합산 스코어는 3대 1이고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네?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 아까 어드밴티지 상황이 수원에서는 수원의 이상호랑 서울의 김치우가 부딪힌 상황인데 오히려 여기서 김치우가 부딪혔는데 제가 그때 지금 어제 이걸 다 마무리 끝까지 다 봤거든요. 다시 제대로. 근데 제 기억이 맞으면은 부딪힌 거는 김치우였어요. 근데 오히려 김치우는 엠벨에 실려갔거든요. 엠벨에 실려갔는데 주세종이 나옵니다. 주세종이 선발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제가 1차전에. 아 근데 좀 너무 별론데? 그렇게 다 바꾸는 건? 들것에 실려 나갔어. 아니 근데 1차전은 주세종이 선발이었잖아요. 그렇지. 근데 나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 몸 상태가 100%가 아니어서 그랬나? 아닌데 그냥 바꾼 것 같은데? 아 근데 그냥 바꾼 거면 진짜 문제가 많은 거야. 네. 왜냐면 주세종이 되게 잘했어 또. 그쵸. 그래서 주세종이 들어옵니다 이때. 그러면서 이때부터 수원하고 서울의 교체가 갈려요. 방향이.
수원은 좀 더 수비적으로 가고 서울은 좀 더 공격적으로 가요. 왜냐면은 지키면은 비기기만 해도 이기는 게임이야. 수원은 맞잖아. 그렇죠. 그럼 우승이야. 근데 서울은 무조건 골을 넣어야 돼. 적어도 2골을. 맞잖아요 이게. 넣어야지. 넣어야 돼. 무조건 2골을 넣어야지. 이거는 그래야지 해볼 만한 상황이야. 안 그러면 안 돼. 이게 그러면서 계속 공격적으로 가요. 수원 같은 경우는 중간에 권창훈을 빼버리고 곽광선을 넣어요. 수비수. 다 들어본 이름이구만. 지금 얼마 전까지 있었으니까 수원에. 네. 근데 이 상황에서 75분에 서울이 결국 동점 2차전 첫 번째 골을 넣어요. 동점골을. 75분에 아드리아노가 골을 넣었는데 아드리아노가 계속 묶였어. 그럼 몇 대 몇이요? 1대1이죠. 최종 스코어요? 예. 합산 스코어? 네. 합산 스코어는 3대2지 이제. 한 골 남았네? 한 골 남았지. 네. 75분에 아드리아노가 골을 넣었는데 이게 박주영이 그쪽이 완전 열려 있었어. 박주영이 받은 쪽이. 근데 박주영이 들어가다가 반대편에서 쇄도하는 아드리아노한테 딱 준 거야. 근데 이거는 솔직히 나도 넣을 수 있게 줬더라고. 발만 갖다 대면 들어가는 골이었으니까.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알겠죠. 네. 네. 그렇게 해서 골을 넣어요. 넣으면서 경기는 1대1인데 이 이후에도 수원은 좀 더 수비적으로 갑니다. 아 지켜야지. 한 골 차인데. 그치. 그래서 이상호를 빼고 조원희를 넣습니다. 아, 뭐 급하신 일 있으신가요? 아니 계속 하시죠. 네, 이상호를 빼고 조원희를 넣어요. 근데 조스카스? 네, 조스카스가 들어옵니다. 당신이 아는 그 조원희 선수가 들어옵니다. 근데 이러면서 아무래도 한쪽은 수비로 가고 한쪽은 공격으로 가면은 점점 공격하는 쪽한테 기회는 나와요. 맞잖아요, 이 부분은. 그렇죠. 서울한테 기회가 오는데 89분에 윤승원을 교체 투입합니다. 황선홍 감독이. 누구예요? 잘 모르겠는데. 지금 뭐 거의 사라진 선수예요. 거의 사라진 선수인데 근데 결과적으로 이 교체가 적중을 해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후반전 연장 시간에 추가 시간에 코너킥을 얻는데 이게 주세종이 박주영한테 공을 그냥 바로 앞 주세종이 찰나 킥하고 그 바로 앞에 박주영이 있었어요. 네. 주세종이 박주영한테 공을 툭 주는데 박주영이 이걸 크로스로 냅다 올렸어요. 근데 그게 윤승원 머리에 맞아. 그게 또 그렇게 되네. 그러면서 이게 2대1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합산 스코어 2대1이니까 연장 가야겠죠? 그렇죠. 연장전까지 돌입을 합니다. 근데 연장전에서 결국은 양 팀이 다 골을 못 넣어요. 보통 연장 가면 그렇더라. 골 못 넣더라. 골 못 넣어. 연장 가면 그러니까 힘이 다 빠진 거야. 아니 더구나 10대 10 싸움이야. 그러니까요. 10대 10 싸움에서 연장 가니까 골을 못 넣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승부차기까지 가는데 이게 또 운명의 장난이에요. 보통은 키커가 10명이잖아요. 근데 10대 10 싸우니까 키커는 9명이야. 이 9명이 골을 다 넣어요. 아까 필드 플레이어가 9명이라는 그렇죠. 필드 플레이어 9명이 골을 다 넣는 거야. 양 팀이. 골키퍼 차야지 그러면. 골키퍼가 차는데 여기서 갈려요. 근데 그거 네. 그 승부차기 어느 쪽 골대에서 했어요? 이거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사실 너무 힘들게 봐갖고 이거 다 적으면서 보려고 해서 그냥 뭐 어차피 끝에 별거 없어 하면서 넘기면서 봤거든요. 네. 근데 아마 상암인이었으니까 서울 쪽에서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 코인 토스라거든요. 아 그래요? 네.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잘 봐야겠네요. 다시. 어쨌든 9대9로 가서 골키퍼 싸움인데 서울의 골키퍼가 먼저 찹니다. 공을. 설마 근데 막혀요? 크로스바를 위를 넘어가요. 아이고. 근데 골키퍼니까 뭐. 골키퍼라 그럴 수 있어요. 네. 키커가 그 지랄했으면 진짜 욕 처먹었을 거야. 그럼 그 전까지 다 넣은 거야? 다 넣은 거야 9명이. 나 그런 승부차기도 난 아직까지 못 본 것 같아. 왜 이렇게 잘 차? 아니 그럼 키퍼가 못 막은 건가? 다 들어가 공이 그냥 다 잘 찼나? 다 잘 찬 것 같아 내가 네. 봤을 때. 막 파넨카로 차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 진짜로. 솔직히 근데 그거는 못 막은 것도 좀 있는 것 같다. 못 막은 것도 있어. 근데 자, 아직도 있는 양형모가 키커로 나와. 이제 본인은 넣으면 끝나. 걔 레전드네. 근데 이걸 양형모가 넣어. 그래서 수원이 트로피를 들어 올리게 돼요. 결국에는. 서울 골키퍼는 되게 마음이 안 좋았겠다. 진짜 안 좋지. 내가 네. 넣거나 막았으면 다시 이어지는 거 아니야.
막 하나도 못 맞고 넣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키퍼 이름 뭐라고요? 키퍼 이름이 뭐였더라? 잠시만요. 유상훈 골키퍼. 지금 어딘지 모르겠네. 나도 모르겠어요 지금. 근데 이걸 못 넣어가지고 결국에는 그래서 갈려요. 얘 키퍼 잔혹사가 설마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나요? 그나마 그래도 양한빈은 잘했으니까. 아, 그렇죠. 양한빈은 그나마 양한빈이 제일 잘했어 내가 봤을 때. 네. 요새 강현모도 별로야. 어쨌든 그렇게 돼서 수원이 우승을 해요. 근데 이날 수원을 우승을 해서 7인데 ACL을 갑니다. 아, 그쵸. 그때는 그게 있었으니까. 왜냐면은 아침 엘리트랑 나뉜 게 얼마 안 돼요. 네. 혹시 그때 네. 정몽규 회장님 왔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보기 싫어서 돌렸어요. 아, 그래요? 네. 트로피 세레모니 때 봐줘야 되는데. 그 봐야 되는데 남아 있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근데 또 재밌는 기록이 하나가 또 생겨요. 원래 그러니까 신태용 감독, 당신이 되게 좋아하는 신태용 감독 어디서 뛰었죠? 성남 성남에서 FA컵 우승했을까요? 못했지 않았을까요? 선수로. 선수로는 했을 것 같은데. 선수로 했어요. 네. 감독으로 FA컵 우승했을 것 같아요? 못했을 걸? 했어요. 했어요? 네. 걔 명장이네. ACL까지 우승했으니까 신태용 네. 감독은. 그래서 선수로 FA컵 우승, 그다음에 감독으로 그 팀 FA컵 우승. 이게 신태용 감독이 첫 번째였대요. 아, 서정원 감독이 그걸 했다. 그거를 이제 또 해버린 거야. 그거를 해버리고 또 염기훈이 이때 이 경기로 이 시즌에 그러니까 2016년에 두 번째 FA컵 MVP를 수상했대요. 그 전에도 한 번 하고. 근데 이게 이때까지 최초였대. 지금은요? 지금은 또 깨졌지. 왜냐하면 그 다음에 울산에서 FA컵을 우승했을 때 김용대가 두 번째를 해갖고 결국엔 깨지긴 했지. 근데 그때 아마 김용대가 처음에 MVP를 수상한 게 거기였을 거예요. 전남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국은 수원은 아침 진출에 성공까지해요. 약간 이번 시즌 토트넘이랑 비슷하네. 아, 토트넘하고는 또 얘기가 다르지 않아요? 7위 했다면서요. 7위 했죠. K리그에서 7위면은 EPL에서 15인가 17위랑 비슷하지 않나? 그 정도까지 간다고요? 아니지. 그래도 한 14위, 13위 이 정도까지. 그때 16팀이었나? 아닌데 16팀 아니었을 때 12팀. 12팀이었을 텐데. 12팀. 그 밑에 5팀밖에 없다는 거잖아. 그렇죠. 아, 그렇게 봐야 되나 이게? 어찌됐든 근데 이렇게 돼서 결국에는 서정호 감독도 본인 감독 커리어로 첫 번째 트로피를 들어올린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 그래서 궁금해서 찾아봤지. 2019년 FA컵 우승 감독이 누굴까? 수원 삼성. 이임생 감독이더라고. 어? 이임생? 어. 빵집? 그 이임생 감독. 그러니까 나 왜 이렇게 별로라고 생각했었지? 이임생 감독을? 별로 맞아. 별로는 맞는데 아니 어떻게 FA컵 일단 들었잖아. 테라우도 FA컵 들었어요. 에이씨 진짜 죽을래? 어쨌든 결국엔 뭐 이렇게 해서 끝나게 됐는데 오랜만에 되게 재밌는 경기 봤더라고. 옛날 의도치 않게 돌아다니다가 재밌는 그걸 발굴한 거지 나는. 근데 재밌게 듣지 않았어요? 이야기할 때? 내가 좀 뻐벅거려서 그랬지. 일단 확실한 건 이 네. 경기에서 이 정도가 나온다면 제가 알기로는 그 13-1-2-0이 그게 나오면 네. 어느 정도 텐션이 나올지 궁금하긴 하네요. 그래서 고민 중인 게 몇 개 있거든요. 13년 12월 1일 뒤바뀐 우승, 아니면 19년 12월 1일 뒤바뀐 우승 시즌2, 아니면 20년도 인천과 부산 뒤바뀐 강등. 이 세 개를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러면 그거는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네. 한번 여유로울 때 해주시죠. 아, 좋습니다. 네. 어찌됐든 제가 오늘 가져온 이야기는 이 정도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주 힘들었어요. 준비하는데 이번에 좀. 근데 생각보다 오히려 좀 더 힘을 뺐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생각보다 너무 많이 준비해 오셔가지고 나 죽는 줄 알았어. 네. 준비하느라 축구 보다가 머리가 빠개지는 줄 알았어. 오랜만에 가볍게 봤어야 되는데 한번 각 잡고 보면 이래요. 내가 저는 한 25분에서 30분 정도면 끝나겠거니 했는데 한 40분을 떠들었어 내가. 지금 50분이거든요 녹음 시간. 아, 그래요? 와, 그래서 이게 얼마나 많이 준비를 한 거지 이러면서 힘들었어. 그래서 저도 중간중간에 계속 이 듣는 분들이 이 경기의 내용을 망각할 것 같아가지고 네. 계속 물어봤거니 몇 대 몇이냐 몇 대 몇이냐.
힘들었어 나도. 그래서 잘 들었고요. 네. 일단 이 코너는 나중에 비정기적으로 가끔 편성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렇죠. 지금 저도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준비할 차례인데, 요새 말이 많은 구단이 있어요. K리그에서 가장 시끄러운 구단이 있어요. 광주가 정말 시끄러워요. 네. 근데 광주의 특징을 보면 시민구단이고, 시민구단의 이미지는 어떻죠? 돈 없지. 돈이 없고 뭔가 이제 돈 많은 기업 구단처럼 쫓아갈 수도 없고, 쫓아가면 망해요. 그거. 그래서 이런 팀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가, 이런 걸 봤을 때 프리미어 리그에, 물론 비교하면 안 돼요. 이건 비교하면 안 돼요. 시민구단과 애초에 다르기 때문에 프리미어 리그는 기본적으로 다 기업구단 아니에요? 비교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무조건 이렇게 하라가 아니고 참고는 할 수 있잖아요. 잘 나가는 모델이 있으니 이 모델을 가져다 써라. 그래서 좋다 이거. 그거를 이제 가져와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브렌트포드 FC라는 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꿀벌. 그 옛날에 에릭센 있던데. 네, 브렌트포드 FC 얘기를 할 건데, 야, 이 팀을 왜 가져왔나? 이 팀이 어떻게 보면 그 유럽 리그에서도 하위권 팀이 이렇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다. 솔직히 하위권 팀이 제일 살아남기 쉬운 방법은 뭔지 아세요? 그냥 두 줄 수비하고 눌러 앉는 거야. 근데 그렇게도 안 되는 데가 있어. 있어요? 안 되는 데 있어요, 그렇게. 어디요? 그래서 어떻게 브렌트포드는 프리미어에서 살아남았냐 얘기를 할 건데, 일단 브렌트포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그 프리미어리그 출시 이후 첫 PL 승격을 했을 때 브렌트포드가 첫 경기 상대가 아스날이었어요. 그거 그렇게 오래된 시즌 아닌데? 몇 년? 5년 아니었던 것 같은데? 몇 년 안 됐어요. 몇 년 안 됐어. 거기서 브렌트포드가 첫 경기에서 아스날을 잡거든요. 야, 내가 아는 어떤 분 한 분 난리 났겠는데. 그래서 아스날을 잡았는데, 그때 이제 브렌트포드의 관중석을 비춰줬는데 어떤 할아버지께서 울고 계시는 거야. 최초로 승격을 했는데 아스날을 잡았으니까. 근데 내가 볼 때 그 연배를 보니까 거의 60년 넘게 브렌트포드 응원하신 분 같아. 야, 60년 넘게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보다 많은 거야, 나이가. 완전 할아버지였어요. 와.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고, 자, 브렌트포드에 대해 좀 알아보자면, 일단 간단하게 역사를 살펴보자면요. 네. 창단은요, 1889년에 창단을 했어요. 야, 진짜 이게 다르다니까. 영국 같은데 막 레알 마드리드 막 미네는 100년 넘어가는 클럽이잖아. 네. 우리나라는 제일 오래된 데가 50년 이러니까. 우리나라 막 이제 소 가지고 할 때, 그러니까 여기는 거기는 이미 산업혁명이었거든요. 여기는. 거기서 막 노동자들이 막 볼 차고 있는 거야. 그냥 우리 팀 만들자. 그게 아스날이잖아. 그래서 연고지는 런던이고, 연고 좋다. 시작을 어떻게 했냐면, 일단 처음부터 프로리그에 간 건 아니야. 이 런던 축협에 소속이 돼가지고 런던 축협에서 이제 아마추어 신분으로 대회를 참가하기 시작하거든요. 나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네. 런던 축협이라는 게 지역 축구 협회라는 그러니까 건가요? 그 인천 협회가 있듯이 FA에 소속하는 이제 지역별 연맹이에요. 협회예요. 지역별 협회. 아까 그 네. FA 산하에 있는 협회에 그럼 그 FA가 아니라 런던 협회가 주관하는 대회만 참가를 했겠네요. 그렇죠. 이때 아마추어 신분으로 네. 이때는 뭐 리그 이름이 뭐 웨스트 런던 얼라이언스 뭐 이런 뭐 런던 리그 서던 풋볼 막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어우씨 왜 그래? 서던 풋볼은 내가 볼 때 서런던 풋볼을 줄인 것 같아. 그럴 수 있겠다. 이 팀이 서런던에 있어요. 그럴 수 있겠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가 1920년도부터 정식 풋볼 리그에 참가를 하는데, 이때 뭐 3부부터 시작을 해요. 풋볼 리그 3부부터 시작을 해서 나중에 1부까지 올라가고. 아까 1부 승격이 처음이라며. 그게. 프리미어 리그 출시 이후. 풋볼 리그 1이니까. 그러네. 풋볼 리그 1을 참가를 했는데, 문제는 이 영국 팀들이 다 공통점이 있어. 2차 대전 때 다 망해. 거의. 저기 그 나치 독일이 막 폭격하면서. 네. 2차 대전 때 거의 들어봤어. 80% 이상 망해요. 맞아. 그 웸블리 막 그런 거 폭격 되게 많이 했다 뭐 이런 거 듣긴 했거든요. 책 보면서. 네, 그래서 추락하다가 막 퀸즈파크 레인저스랑 합병해야 된다. 이거 더 이상 구단이 운영이 안 된다. 운영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어떻게든 살아남았고, 그 이후에 이제 쭉 하부리그 전전하다가
프리미어리그 출범한 이후에 21시즌에 처음으로 프리미어리그에 승격을 합니다. 그러고서 4시즌 동안 지금 중하위권으로 자리 잡은 거예요. 중하위권이면 그래도 강등권은 아니네요 이게. 네, 최고 성적은 9위를 찍었고요. 자, 그러면 이 팀이 어떻게 살아남았냐? 잠깐만, 브랜트포드 혹시 올해 몇 위였나요? 올해는 9위보단 못했어요. 확실한 건. 우리 맨유보다 위에 있나요? 당연한 걸 물으세요. 그래서 여기 한국인 선수들과 인연이 꽤 있거든요. 누가 있어요 거기에? 일단 지금 김지수가 있어요. 이 팀에. 김지수요? 네, 2군에 김지수가 있는데 박지수 말을 잘못했네. 김지수가 아니고 박지수가 그 내가 아는 그 인천 네. 박지수 말하는 거죠. 맞나? 아무튼 박지수 선수가 센터백. 네, 맞네. 센터백 박지수가 경남에 있던 그 박지수. 지금 여기 소속돼 있거든요. 아, 글로 갔어요? 근데 네. 이게 박지수 선수가 처음이 아니야. 누가 또 갔다 하는 건데 이미? 2004년에 여기 한국인 있었어요. 2004년이면은 뭐 공이 멤버 중에 있다는 건데? 이름은 이산이라고 아무도 모르는 사람, 내가 볼 때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 누구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런던으로 축구 유학을 간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네. 그래가지고 막 유스팀에서 데리고 온 게 아니고 직접 테스트 보러 가. 그 옛날에 그 걔 라돈치치처럼 네. 그렇게 자기가 표 끊고 와갖고 그래 네. 보러 간 거구나. 그래서 수정공이나 뭐 풀럼 그리고 웨스트햄 유스팀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유스팀에 계속 있다가 결국 프로 계약을 못 해요. 프로는 못 올라오고 네. 그냥 뉴스에서 끝나는구나 이게. 그러면. 프로 계약 못 하고 이제 브런트포드에 처음으로 프로로 계약을 한 거야. 근데 브런트포드에서 한 경기인가 두 경기밖에 못 했어요. 부상을 당해가지고. 개슬프네. 웃으면 안 되네. 그러고서 부상 당한 다음에 하부리그 완전 떨어졌다가 이제 제주로 이적을 하는데. 잠깐만 그 연고 이전하고 난 다음 그 제주로 갔다는 거죠? 그쵸. 네. 제주로 이전을 하는데 제주로 팀을 옮기는데 거기 그때 제주의 감독이 그 전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장인 정혜성 감독이 있던 팀이었어요. 그분이 감독을 했어요? 했죠. 나 몰랐어요 이건. 근데 그분이 이산을 어떻게 평가했냐면 형편없다. 진짜요? 네, 이렇게 평가하면서 와, 씨발 선수한테 그렇게 진짜 너무 별로였나 봐. 제주에서도 결국에는 1군에 1년 있다가 경기 거의 못 나오고 나중에 이제 제주로 떠나요. 뭘로 가요? 그래서 뭘 했냐면 축구 기자를 해요. 여기 스포츠 조선에서 축구 기자를 하거든요. 와, 잘 풀렸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었다. 이렇고 지금도 조선에 있는지 네. 찾아봐야겠다. 그리고 여기 지금 감독이 원래 토마스 프랭크 감독이었는데 네. 토트넘으로 가가지고 저기 나갔지 이제. 네, 지금 공석이고. 자, 이 팀의 가장 중요한 얘기는 구단주 얘기에서 나와요. 구단주가 매튜 베넘이란 영국 사람이에요. 요새 프리미어리그 구단주 하면 보통 미국 사람이거든요. 토드 보엘리. 네, 미국 사람인데 네. 이 사람은 영국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정확히 말하면 갬블러예요. 도박꾼? 갬블러인데 도박꾼 맞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갬블러인데 이 사람이 왜 갬블러가 됐냐? 이 사람은 일단 대학을 옥스포드를 나왔어요. 와, 씨발 학교 존나 좋은 데 나왔다. 옥스포드 나오고 그 직장을 금융 쪽으로 다니다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는 미국의 엄청 큰 미국은행. 그게 있어요. 거기서 부회장까지 하거든요, 이 사람이. 엘리트인데 완전? 예.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하다가 뭔가 재미가 없었나 봐. 그래서 고국으로 돌아와서 배팅 업체 쪽에서 일을 하기 시작해요. 배팅 업체 쪽으로 일을 하면서 갬블러 또 같이 한 거야. 한국으로 따지면은 네. 그 배트맨 사이트, 그러니까 한국으로 따지면 서울대를 나와서 네. 저기 어디 뭐 일본 같은데 그 중앙은행에서 일을 해서 부회장까지 올라갔다가 재미가 없어갖고 배트맨의 그 사이트에 취직을 했는데 거기서 갬블까지 같이 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아마도 자영업을 하고 싶었겠죠. 야, 이 사람 뭐야 이거? 그래서 이 사람은 뭘 하냐? 이 사람이 원하는 건 축구판 머니볼이야. 머니볼이 그 영화 그 야구 영화. 야구 영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단 자기가 아는 덴마크 동료랑 덴마크의 미트윌란이라는 팀을 사요.
그 조규성 있는 팀. 네. 그 미트윌란을 사고 그 미트윌란이랑 브렌트포트 두 개 갖고 있는 거네요, 이 네. 사람이. 네. 그리고 나중에 브렌트포드를 사는데 이 사람이 구단 운영을 어떻게 하냐? 일단 감독은 매니저가 아니야. 감독은 헤드 코치야. 너는 전술만 짜. 너는 이길 것만 생각해. 다른 거 하지 마. 잠시만요. 그러면은 전술만 짜라는 거는 선수 누구 사달라는 뭐 이런 소리도 하지만 이런 건가요? 그건 아닌데 네. 뭐 네가 원하면 사줄 수는 있는데 네. 대신에 우리 기준에 부합해야 돼. 아, 뭐 연봉 얼마 이상 안 되고 이적료 얼마 아니 이상 못 쓰고. 그 선수의 그 데이터가 우리에 부합해야 돼. 아, 뭐 그 스탯을 얼마 정도 쌓아야 됐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네. 뭐 이거는 뭐 요새 현대 축구 트렌드가 이러니까 사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통계학적 그 프로그램을 짜서 거기에 웬만한 데이터를 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이 사람이 그 업체랑 연관을 해가지고. 야, 이거 말 네, 된다. 스마트 오즈라는 자회사 같은 개념이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최대 주주야. 거기서 프로그램을 짜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 선수의 영입할 때 선수의 데이터, 뭐 이 선수가 어디가 좋고 이런 거랑, 그리고 우리 팀에 지금 부족한 게 어디고, 어디가 안 좋고 어디가 좋고, 이 부분을 개선하면 더 좋아지고 승률이 올라가고 이런 걸 다 분석해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와, 그거 개사기다. 거기다가 데이터를 넣어서 얘를 돌려봐. 합격이 나왔어. 그럼 걔는 영입하는 거야. 모든 거를 네. 수치화해 버렸네 그냥. 그러니까 이제 그거죠. 우리는 선수의 가치라는 게 그 선수의 활약도 있지만 뭐 출신도 있을 거고 뭐 나이도 있을 거고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직접 선수를 하나하나 보고 다녀야만이 이 선수의 가치를 헤아려서 데려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가 문제야? 시간도 있고 비용도 들고 사람도 써야 되죠. 근데 뭐 다 돈이니까 결국엔. 근데 얘는 그렇게 안 해. 그 시간을 아껴. 사람도 안 써. 돈도 아껴. 우리는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해갖고 싸? 그럼 무조건 데려와. 이런 식으로 해서 터뜨려. 팔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와, 그거 진짜 개 좋은 모델인데? 그렇게 해서 이걸로 누구를 데려왔느냐. 그냥 미트윌란 시절에 누구 데려왔냐면 시몬 키에르를 데려와요. 덴마크 대표팀 주장. 잘 썼는데? 여기 윈스턴 리드라고 좀 유명한 선수 있고, 그리고 대표적인 게 브렌트포드에선 누구 데려왔냐. 지금 일단 위사 지금 공격수 잘하는 애 있죠. 그리고 지금 토트넘하고 맨유 이적설을 나는 은베모, 그리고 크리스토퍼 아예르라고 그 노르웨이 굉장히 유명한 센터백, 그리고 닐모페이, 올리 와킨스, 사이드 벤나마, 에드리 콘사, 아이반 토니, 다비드 라야, 아스널 골키퍼죠. 이런 선수들이 성공적인 사례예요. 이거는 근데 굳이 이야기하면은 K리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맨유도 보고 배워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단 덴마크에 미트윌란 있잖아요.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트윌란이 세컨 팀인 거야. 그러니까 미트윌란은 덴마크 유망주를 쓸어 모아 일단 돌려가지고 덴마크든 누구든 보내. 아마 조규성도 거기 걸렸을 걸? 그랬을 수도 있겠다. 네. 야, 그랬을 수도 있겠다. 이거 그러면은 약간 자기들의 방식에다가 플러스 또 따지면 그 시티 풋볼 그룹이 네. 또 있는 거네.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 박지수가 걸려서 박지수가 간 거예요. 야, 이거 되게 구조 되게 괜찮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프리미어에서 계속 있어 지금 4년 동안. 한 번도 강등권을 간 적이 없어. 물론 시즌 중에 갔을 수는 있겠지만 항상 시즌이 끝나면요 막 17위, 18위 이런 게 아니고 막 15위, 14위 이러면서 계속 있는 거야 여기다가. 야, 그 대단하다. 근데 프리미어에 계속 있으면은 일단 중계권료 수입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미쳤다면서요, 그게 중계권료가. 그게 거의 2천억이 넘는다고 들었어요 제가 듣기로는. 와, 씨, 개 비싸다. 중계권료 2천억. 야. 그래서 이 팀은 그러니까 그거야. 우리가 요새 말하는 게 계속 입에 담는 게 뭐든지 간에 다 시스템이야 시스템. 맨유가 그게 안 돼서 망한 거 아니야? 예전에는 기업도 그렇고 뭐 스포츠팀도 그렇고 무슨 연맹 조직 같은 것도 그렇고 뭔가 개개인에 굉장히 좌우되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에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굳이 맨유로 따지면 퍼거슨이고. 그리고 우리 대기업 같은 것도 예전에 회장님들이 굉장히 출중했기 때문에 그 분들이
거의 좌지우지했단 말이에요 기업을. 그분들이 하자는 대로 해야지. 근데 요새 보면은 과거에 잘 나갔다가 지금 명성이 굉장히 떨어진 구단이라든지 기업체를 보면요, 그분들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경우가 많아요. 퍼거슨.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삼성의 뭐 이건희 같은 회장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건희 회장은 대단한 분이었고. 네, 그리고 뭐 현대가의 정주 회장님도 그렇고, 정주영 네. 회장은 인정이지, 쌉인정이지. 그런 분들이 없어서 약간 휘청휘청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결국에는 뭐가 문제였냐? 그러면 이게 사람이 있건 없건 그 단체만의 시스템이 있다면 극복을 할 수 있다. 그렇지. 그 시스템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긴 해요. 이렇게 되면 일단 확실하게 불필요한 영입을 줄일 수 있고, 나중에 미래 가치적인 자원을 데려와서 비싸게 팔 수 있고, 이런 장점이 있어요. 물론 이게 고점을 높일 수는 없어요. 제가 볼 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중하위권들이 살기에 가장 좋은 모델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이게 고점을 뚫을 수는 없지만 저점은 굉장히 높다. 맞아. 저점이 네. 굳이 K리그로 비유를 하면은 저점이 최소 8위?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돈 많이 안 써도 된다. 아 맞아. 돈 많이 쓰는 거 좋은 게 아니야. 저는 이게 물론 지금 유럽 중하위권 클럽에도 굉장히 맞는 시스템이라 생각하지만, 이거는 K리그도 배워도 할 만하지 않을까? 왜냐면은 내가 든 생각이 뭐냐면은 지금 서울 봐봐. 저러다가 만약에 클리말라 또 못하면 어떡할 건데? 물론 서울은 그나마 지금 다시 상수로 올라오긴 했는데, 아 올라왔어요 지금? 네, 네. 주말에 승리하면서 올라오긴 했는데, 모르지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 근데 이게 만약에 클리말라가 또 못해버리면 어떡할 건데?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은 예전처럼은 못하고 이거 어떻게든 다 국리를 해야 된다. 머리를 쥐어 짜내가지고 뭐라도 해서 이걸 돌려야 된다. 맞아. 말 돌려야 예, 돼. 이거를 예전처럼 똑같이 그대로 계속 가면 안 된다. 모든 걸 조금씩 계속 바꾸고 해야지 더 좋아지는 거지. 저 요새 굉장히 많이 느끼는 게 있어요. 뭐 회사를 가든 살짝씩은 바꿔줘야 돼. 네. 대한축구협회고 그래서 지금 계속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꼭 협회가 한 번씩 나오네요. 무조건 넣어야지. 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변화를 하지 않으면 절대 살아남을 수 없다. 살아남을 수는 없는데 변화도 난 너무 세게 가져가는 거 그러니까 좋아하진 한 번에 확 바꿔버리면 그건 안 좋고. 그렇지. 조금씩은 바꿔야 돼. 이거 이렇게 해보고 저거 이렇게 해보고 조금씩 해보고 해봐서 이게 좋고 이거는 별로였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계속 안에서 뭐 예를 들어 숫자 100이면은 그중에 1, 2 이런 식으로 조금씩 바꿔나가야지. 바꿔야지. 그렇게 해서 나중에 엄청 큰 결과가 나오거든요. 맞아요, 이거. 그래서 저는 이걸 만약에 정말 그 당장 지금 살아남으려고 막 그런 식으로 영입 안 하고 이렇게 했으면은 어땠을까? 당장 살아남으려고 영입 안 했으면 당장 강등 갔을 것 같은데. 근데 자본 잠식이 그 전부터 있었으니까. 아까 보니까 뭐 루머 보니까 네. 뭐 마이너스 통장이었는데 또 엎어갖고 빚이 또 생겼다고 하면 그건 망한 거지 뭐. 지금 뭐 마이너스 40억이라고는 하는데, 야, 그거 못 갚아. 일반 시민 구단은 그거 못 갚아. 그래서 정말 성공적인 모델이 아닌가 브렌트포드는. 진짜 좋은 모델이긴 하다. 그냥 수치, 데이터, 통계가 모든 걸 말해주는 거 아니야. 그거는 속일 수도 없어. 아니 그 에이전트들이 구단에 보내는 영상이 다 매실에 보면은 네. 다 매실에 다 너무 잘한데, 근데 그거는 사실 숨긴 거 아니야. 내가 잘하는 것만 보여준 거 아니야. 근데 이거는 수치는 솔직히 어떤 새끼가 숨길 거야. 못 숨겨 수치는. 이게 PL에서 자이언트 킬링을 잘하는 구단이 몇 개가 있는데 브라이튼하고 수정궁하고 브렌트포드예요. 그 팀들이 은근히 자이언트 킬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런 거. 네. 그 팀한테 한번 잡히면은 우승 못하고 막 그러는 건데 뭐. 그래서 이 팀들을 저는 롤 모델을 삼아서 지금 현재에서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막 완전 1위 계속하고 그럴 거 아니면 저는 이게 재정이 없는 구단한테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싶고, 물론 이런 프로그램 개발하는 게 쉽진 않죠. 아니면은 방법이 있긴 해요. 브렌트포드한테 그냥 그 프로그램을 사면 돼. 그런 방법도 있고, 네.
뭐 협업을 해도 되고. 그렇죠. 협업을 해도 되고 사도 되고. 근데 제가 볼 때 이게 프로그래머 쪽으로는 우리나라가 좀 세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아, 세요. 맞아요. 세고 어차피 네. 그 통계 매기는 거는 그 사람 갖다 쓰면 되는 거니까 그 수식만 짜가지고 네.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제가 볼 땐 우리나라가 솔직히 프로그래머 좀 괜찮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한 명 혹사시키면 하나 나오지 않을까. 아, 나올걸요? 네. 뭐 현대차나 뭐 저기 제주 같은 데는 만들겠네. 금방 이게 하겠네. 프로그래머들이 나중에 뭐 은행 가거나 뭐 게임에서 가거나 솔직히 다 정해져 있어 갈 데가. 갈 때는 뭐 다 네. 있죠. 그건 뭐 근데 그 중에서도 스펙 좋은데 못 가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야. 있겠죠. 근데 그거 있어요. 프로그래머들이 잘못 빠지면은 저걸로 빠진대 요새. 도박 사이트. 도박 사이트로 왜 빠지냐? 돈 되니까. 그것도 있고 그 사람들이 머리가 좋으니까 스포츠 분석을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 내가 말하는 건 도박 사이트를 만들어서 판대요, 그냥. 깔끔하게. 그렇죠. 뭐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누군가는 좀 빨리 도입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가져왔어요. 이랬는데 전북이 제일 먼저 도입하면 그러면 이제 전북 천하가 되는 거지. 진짜 걔네는 돈을 쓸 수 있기 때문에 후회하고 있을걸? 왜 샀지? 하면서. 확실한 건 근데 네. 그건 있어요. 시민구단에서 도입하기는 굉장히 어려워. 왜냐면 시민구단은 이견이 너무 많아. 사공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 너무 많아. 맞아. 그건 힘들 것 같고. 기업 구단 이야기 좋아.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 가장 추천하는 팀이 포항이거든요. 아, 좋다. 저는 포항이 가장 추천하기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기업 구단이니까 네. 물론 지금 적어도 시민구 전 그렇게만 포항이 정말 이 시스템을 정말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면 이거는 돈 덜 쓰면서 전북 울산을 완전 잡아버릴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포항 유스도 좋잖아. 네, 원래부터 유스도 좋았으니까. 유스를 막 다 대입해 버려. 근데 포항이 그 시스템으로 전 세계 유스,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체 유스를 돌려가지고 다 데려와. 그러면은 야, 씨. 야, 100년 뒤에는 진짜 뭐냐 라마시아야. 한국판 라마시아야 하면 와, 개 무섭다. 근데 이렇게 하면 실패할 확률도 적어, 사실. 그 저점이 높아요. 저점이. 그러니까 저점이 너무 높은데? 아, 그 누구지? 실패한 애들 막 이거 생각하면 막 케인대밖에 생각이 안 나냐? 인스타보. 인스타보 그래, 그런 애들. 케인대, 인스타보 또 누구 있지? 그로닝 이런 애들 안 나올 거 아니야. 난 솔직히 그 대전 구택도 실패라고 보거든. 개 실패라고 보거든. 그거 왜 파는지 모르겠어. 왜 그러시죠? 아닙니다. 아, 뭔가 있나 했네요. 아, 근데 이게 되게 좋은 시스템이네. 재밌는 이야기 아주 잘 가져오셨네요 오늘. 네. 아무튼 네. 오늘 녹음은 마무리할까요? 아, 너무 길어졌어요. 이제 뭐 당신도 할 얘기 다 있고 나도 할 네. 얘기 다 있고. 다음 주에는 김구트 씨 어깨가 무거워지겠네요. 아닌가요? 근데 뭐 부담은 주지 말죠. 아, 부담 줘야 돼. 사람이 부담을 네. 가끔씩 가져야 돼. 아, 그럼 오늘 녹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